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며칠 전 정부 당국이 내년 부동산 정책 대출을 55조 원이나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시한 경제 전체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내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대출을 55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데요. 역시나 이걸 두고 지금 경제면이 이 내용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상태인데 현재 이번 발표 내용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대놓고 정책 대출을 풀어제껴서 가계빚을 늘리겠다고 하면 이건 뭐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보다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지게 받쳐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지 도대체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고 비판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정책 대출 또 55조나 대규모로 쏟아붓는다고 하고 나서 반응이 제법 안 좋죠. 네, 심지어 올해 정책 대출을 받은 정책 대출 수혜자들까지도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앞으로 정책 대출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다 그런 식으로 떠들어서 집값 비쌀 때 자기네들이 집을 서둘러 샀다 이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올해 굳이 안 샀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자기 사고 나서 집값 빠지니까 불만인 거지. 올랐으면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건 맞아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비판이 상당한데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한 번 정도는 가져봤을 거예요.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책 대출로 수십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계부채로 잡힐 건데 말이죠. 그럼 이게 정부가 뻔뻔하게 말만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그렇게 정책 대출을 늘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대규모의 정책 대출을 해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해볼 텐데요. 들어보면 정부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 대출을 그렇게나 해주면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네. 일단 정부는 매년 가계대출 증감 관리 목표라고 해서 매년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규모를 설정해 두고 있어요. 이 가계대출 증감 관리 목표보다 부채가 오버해서 크게 늘면 문제인 거네요. 그쵸. 정부가 가계부채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때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계대출 증감 관리 목표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개인이 대출을 할 때 크게 보면 은행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빌리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책 대출을 받거나 민간 대출을 받거나. 네. 둘 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지만 돈을 빌려주는 돈의 주인은 정부 혹은 민간으로 나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민간이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정책대출하고 민간대출 전부가 합쳐진 게 가계대출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부는 매년 가계대출 증감 관리 목표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가계대출의 규모를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 정책대출, 민간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 올해 가계대출 증감 목표가 100조라고 치면 정부는 정책대출과 민간대출을 합쳐서 올해 가계대출을 최대 100조 원만큼만 딱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100조를 넘기지 않는다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표치에서 정책대출과 민간대출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100조 목표액 중에 올해 정책대출로 잡혀있는 게 30조라 치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금융사가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은 70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책대출을 기존 30조에서 50조로 늘려 잡는다면 당연히 민간에서 나갈 수 있는 대출은 기존 70조였던 게 50조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대출을 늘리면서 가계대출 목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민간 대출을 쥐어짰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보도된 정부의 정책대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내년 부동산 정책대출로 55조 원을 풀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을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년에 정책 대출이 대거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집값 오를 거라고. 네. 그런데 가계대출 증감 관리 목표에 따르면 내년에 정책 대출과 민간 대출을 합친 게 이 전체 대출 증가액은 약 85조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85조 원 정도에서 제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85조로 예상이 되는데 정책 대출이 55조가 나간다 치면 금융사를 통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30조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헷갈릴까봐 설명을 뒤로 밀어놨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환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출이 55조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체 대출 규모가 55조가 전부 다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30% 정도는 상환되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30%는 상환된다고 보고 대출이 55조 나간다고 했을 때 정책 대출로 가계부채가 느는 건 대략 40조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그거예요. 그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감 목표에서 정책대출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책대출로 약 55조가 나간다고 치면 55조의 70%인 약 40조 정도가, 다시 말해 가계대출 증감 목표 수치 85조 안에 40조 정도가 정책대출의 비율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환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내년 통틀어서 45조 정도밖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 45조라는 게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좀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이걸 참고 삼아 이야기하자면 올해 9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나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만 46조 원입니다. 신용대출이고 뭐고 싹 빼고 9월까지 주담대만 46조였다 이겁니까? 네, 민간대출의 목표치가 45조라면 시중에 돈이 엄청 많을 거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조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 대출을 확 푸는 만큼 그만큼 이제 내년에 민간에서 나가는 대출이 확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집을 살 때 대출 수요자가 꼭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을 받는 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55조 원의 내년 정책 대출 공급이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출 수요자들은 정책 대출을 못 받는 대출 수요자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대출 수요자들한테는 내년 정책 대출 증가로 오히려 시중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수요자들이 집 살려고만 대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자금 운용하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몇 개월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건데 이건 뭐 대출을 집 사는 데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 대출에 이렇게 비중을 확 잡아버리고 정작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그 폭은 확 줄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계부채는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목표액은 잡아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해주는 부동산 정책 대출은 확 늘려버리고요. 그리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숙제는 은행 같은 그런 민간 금융권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 대출을 55조 푼다고 하니까 민간 금융사들 고강도 대출 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대규모 정책 대출이 풀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대출을 쪼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타격과 비난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가 금융 완화는 누구보다 잘하면서 금융 긴축은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좋든 싫든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대출을 쪼우게 되면 정치적인 타격이나 비난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정부 입장에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부담이 좀 덜할 겁니다. 정부가 대출 억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없게 한다면서 정책 대출은 크게 늘려주고
그렇게 대출 억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기들은 뒤로 빠지면서 대출 억제에 대한 숙제를 은행한테 던져놓으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금리도 올리고 한도도 낮추는 등 대출 문턱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엄청 욕을 할 겁니다. 은행들이 욕바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출 억제에 대한 비난은 피하면서 은행에게 대출 억제 책임과 비판을 떠넘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풀릴 거라고 보도된 이 정책 대출과 관련해서 현재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55조 원의 정책 대출에 힘입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 대출의 효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작년, 올해도 딱 그랬었거든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정책 대출을 비롯해서 돈이 풀릴 때는 부동산 시장이 반짝 뜨다가 근데 이제 정책 대출이 소진되고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하니까 바로 8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 분위기가 8월달까지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뭐 민간 대출이 올해처럼 계속 나오기도 힘드니까. 네, 내년 부동산 거래가 올해보다 더 빨리 뚝 끊기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데 정부도 민간도 방향성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정책 자금을 집 사는 데만 너무 편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커지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사람들이 집을 못 사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금융권도 자기들 힘들어서 대출 잘 안 나오고 대부업체들도 법정금리 때문에 수익률 안 나와서 대부업체조차도 돈을 안 빌려주고 있고 업계를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10%가 훌쩍 넘는 카드론에 몰리면서 이제는 카드론도 규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돈 빌릴 구멍이 완전히 막혀가고 있는데요. 이미 서민층에는 사실상의 신용경색이 와버린 상황입니다. 정책 대출을 집 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정부 자신은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은행한테 대출을 억제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몸살이면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규제의 주체는 정부지 민간이 아닙니다. 규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건데요. 은행이 공적인 업무를 일부 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은행도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대출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은행한테 대출 억제하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먹힐까요? 결국 정부가 결단하고 대출 규제책을 정부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대출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만 있다는 듯이 쪼아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며 언제까지 은행이 장단에 맞출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